안녕하세요, 드로이센입니다. 오늘 영상은 공항 가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행을 위한 짐을 쌀 때 보면 빠뜨리는 거 없는지 괜히 불안하고 실제로 다 챙긴다고 챙겼는데 까먹고 빼먹는 경우도 꽤 많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 제일 먼저 챙겨 놓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권입니다. 국제 신분증이자 여행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 여권이 없다면 아예 출국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출국을 할 수 있게 해줘도 다른 나라에서 입국을 어차피 안 시킬 거고요. 자,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여권을 챙긴 것에서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부에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봐야만 합니다. 자, 지금 위에 튀어나온 링크에 있는 제가 여권 때문에 생겼었던 문제를 다뤘었던 영상에서처럼 조금이라도 훼손이 되어 있다면 여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걸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자항공권입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읽어보았던 그것을 종이에 출력한 것이 항공권이 되고요. 이를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싫다면 굳이 종이에 출력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연결이 없어도 볼 수 있게끔 핸드폰에 저장을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요즘은 항공사 시스템이 전산으로 모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전자항공권이 없어도 여권만 갖고 조회를 해서 수속이 되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속 관련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나 내가 예약했었던 부분과 탑승권에 관련한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지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부분 공항에서 항공권을 보자고 말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거의 생기지 않는 일이지만 누구한테든 생기려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제가 실제로 겪었었던 그런 상황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어느 날 승객이 A항공사를 탑승하려고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던 중이었어요. 근데 뭔가 홈페이지에 오류가 떴던 거죠. 그래서 다시 시도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오류가 생겨서 그냥 A항공사 말고 B항공사로 구매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승객이 실제 공항에 갔을 때 여권만 제시하고 나서 받았었던 탑승권은 B항공사 것이 아닌 A항공사 것이었어요. 그리고 승객 역시 자신이 받은 탑승권에 항공사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지 않았어요. 확인을 했다 하더라도 이분은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알아봤었던 항공사 코드 등에 대해 무지하였을 테니까 아마 맞다고도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승객은 본인이 원했었던 구간을 비행기를 탑승해서 이동을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결제 오류가 났었던 A항공사를 이용한 셈이 돼버렸고요. B항공사 쪽으로는 예약을 해놓은 채로 무단으로 탑승을 하지 않게 되어서 노쇼 페널티를 지불하게 되었어요. 당시 제가 근무하던 항공사는 B항공사였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우리 항공사 직원이 왜 거기서 다른 항공사에 탑승권을 주었는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공항은 큰 공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 안에 체류하고 있는 직원들이 많지 않았던 데다가 이 승객이 예약을 시도했었던 A항공사와 B항공사는 공동 운항을 하던 중이었고요. 수속을 받은 직원은 항공사 직속 소속이 아닌 핸들링 에이전트였었어요. 여권 정보로 조회해서 가장 먼저 나온 걸 그냥 그 승객한테 탑승권으로 줘버린 거더라고요. 얘기가 길었지만 어쨌거나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공권을 갖고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시스템이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요? 같은 항공사라고는 하지만 공항에 있는 시스템과 예약이나 발권을 하는 시스템이 보여주는 내용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항공사 직원들이 기록을 조회해보는 것과는 다른 화면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승객과 관련한 정보를 아예 조회를 못 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항공권을 갖고 있다면 그 직원들이 따로 다시 확인해야 될 부분을 항공권을 보고 바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항공사 직원을 위해서요? 아니죠. 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준비해 놓으면 좋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일반적인 짐이 아닌 특수한 짐이 있다면 반드시 항공사에 먼저 문의를 하라는 겁니다. 접는 자전거를 가져가시는 분부터 방송용 카메라 장비나 배터리, 자동차 부품 같은 것 등 일반 생필품이 아닌 특이한 것들 가져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항공사에 전화해서 문의를 한 다음에 가져가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잘못하면 기내에 탑재를 안 해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중량이 초과해서 화물 중량 초과 금액을 지불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겠죠. 네 번째는 공항에 가는 시간 확인입니다.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평균 출발 2시간 반 전에 해당 항공사 탑승 수속장까지 가셔야 합니다.
근데 전에 영상에서 항공권을 읽을 때 설명했었던 알쏭달쏭한 출발 시간 예를 들어드린 게 있었죠. 출발 날짜 하루 전 저녁에 공항에 가야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계산해 놓으셔야 하고요.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그 공항의 지리적인 부분에서 오는 교통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은 어디에서 들어가게 돼도 긴 다리를 통과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폭설이나 강풍이 부는 그런 날에는 차량의 통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항공사에서는 승무원 호텔을 계약할 때 승무원들이 공항까지 못 오는 경우가 없도록 가급적 공항 근처 혹은 거리가 있어도 이런 위험 요소가 배제된 곳에 있는 호텔과 계약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2시간 반 전에 너무 정확하게 맞춰서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5번째는 터미널 확인. 이거 역시 예전에 강조했었죠. 항공권에는 어떤 터미널로 가야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항에 어떤 터미널로 가는지를 확인해 놓아야 합니다. 예전 영상에서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보시도록 보여드렸었던 항공권 기억하시나요? 이 항공권에는 똑같이 인천공항인데도 터미널 표시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엔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냥 인천공항을 가면 됩니다. 왜냐? 인천공항의 제2터미널은 2018년 1월 18일에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유효했었던 이 항공권에서는 터미널 표시가 안 되어 있겠죠. 제2터미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을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항공권에 터미널 표시가 없다면 공항 건물이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표시가 있다면 당연히 그 터미널을 목표로 해서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꿀팁 정리해봅시다. 첫 번째, 여권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여권 안에 훼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라. 두 번째, 자신의 항공권을 반드시 갖고 가자. 세 번째, 특수한 짐이 있다면 이것이 탑재 가능한 것인지 문제가 없는지 미리 항공사 쪽에 물어보고 가져가자. 네 번째, 공항에 가는 시간을 확실하게 계산해 놓아야 한다. 5번째, 내가 탑승하려고 하는 항공편은 그 공항의 어떤 터미널에서 운항을 하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한다. 자, 공항 가기 전에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정도고요. 제일 처음에 말했었던 기타 생필품류나 비싸지 않은 그런 물건들 챙기는 부분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대충 뿌리셔도 됩니다. 여행할 나라에 가서 사도 되거든요. 나는 한국 물품만 사고 싶어요 하는 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요즘 웬만하면 한국 제품 전문 마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고 준비하신 뒤에 짐을 싸는 것은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시길 권해드려요.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공항에 가는 날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혹시 아까 항공권 탑승권 얘기 막 나오는데 그게 뭔지 무슨 차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실제 공항에 가서 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때 이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드로이센이었습니다.